네, 이번 영상에서는 UML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약자로 UML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러면 UML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UML은 어떠한 다이어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에서 수많은 의사결정과 의사소통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UML이라는 언어입니다. 얘는 그래서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지원하는 객체지향 스타일의 모델링 언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객체지향 시스템을 구축할 때 나름의 방법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임스 럼바우가 OMT라는 오브젝트 모델링 테크닉, 그 다음에 부치가 자기 이름을 따서 부치 메소드, 그 다음에 이바 야콥슨이 OSE, 이런 다양한 형태의 자기들만의 그런 객체지향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셔널사에서 이 세 사람이 뭉치면서 통합이 되죠. 그래서 통합된 모델링 언어로서 UML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UML이 많은 설명들이 있겠지만 주로 다이어그램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그램들로 구성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시스템의 구조적인 관점, 그래서 구조와 구성 요소들, 그리고 걔네들 간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스트럭처럴하게 표현하는 구조 다이어그램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클래스나 객체들 또는 컴포넌트들 간에 인터랙션을 하고 주고받는 그런 동적인 동작을 설명하기 위한 다이어그램, 그래서 비헤이비어 다이어그램, 이렇게 행위 다이어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 6가지, 그 다음 행위 다이어그램 7가지, 그래서 현재 버전에서는 13개의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구조적 다이어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조적 다이어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은 객체지향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클래스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클래스 하나에 대한 그러한 멤버 함수, 멤버 변수,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이렇게 그 클래스에 대한 명세,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 간의 연관관계들, 어소시에이션들을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런타임 시에 실제 구현되는 모듈로서 컴포넌트가 있죠. 이런 컴포넌트의 구조, 그 다음에 여러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을 기술하는 것을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런타임 시에 이런 클래스나 컴포넌트가 매우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이런 컴포짓 스트럭처를 표현하기 위해서 복합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치 다이어그램은 이러한 그 클래스나 패키지들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렇게 실제 물리적인 환경에서 어느 위치에 배포가 되는지, 배치가 돼서 사용되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으로서 배치 다이어그램, 디플로이먼트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객체 다이어그램은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일종의 스냅샷과 같은 것인데요. 클래스가 실제 런타임 시에 여러 객체들로 구성이 되겠죠. 인스턴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특정 시점에 마치 사진을 찍듯이 딱 찍어서 객체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형태로 주고받는지를 보여주는 객체들의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것을 오브젝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클래스들을 묶어서 보통 이제 패키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 간의 구성 요소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패키지들 간의 관계, 그래서 패키지 안에 있는 구성 요소와 패키지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패키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행위 다이어그램, 동작에 대한 표현을 다루는 다이어그램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고요. 얘는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스템의 동작,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오퍼레이션의 수행 절차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조건 또는 뭔가 분기가 돼서 병렬적으로 수행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기술할 수 있고요. 이거는
그 플로우 차트나 컨트롤 플로우 다이어그램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인데요. 얘는 시스템 외부 관점에서 사용자가 어떻게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는지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의 외부로 표현되는 기능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 또는 상태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테이트 머신 또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이렇게 부르는데요. 얘네는 객체나 시스템이 여러 개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객체나 시스템의 상태들 간의 변화, 생명 주기를 기술해서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객체가 어떻게 바뀌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을 상태 머신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퀀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얘는 이러한 그 객체들이 여러 개가 묶여져서 뭔가 걔네들 간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이렇게 객체들 간의 시간의 흐름과 호출 순서를 중심으로 한 상호작용을 기술한 다이어그램을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은 이 객체의 연결관계, 그래서 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객체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객체 관점에서 다른 객체가 어떤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표현하는 다이어그램이 되겠고요. UML 1점대에서는 콜라보레이션 다이어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2점대로 넘어오면서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 개요,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얘네는 뭔가 상호작용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얘네들이 복잡한 제어 흐름을 표현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터랙션 오버뷰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밍 다이어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타이밍 차트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객체나 시스템이 가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태 변화, 그래서 객체 상태 변화와 시간의 제약사항,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다이어그램으로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